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이름이 어렵죠? 자궁내막 증식증. 이 질환에 대해서 아주 쉽고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진단부터 위험 요인 그리고 치료 방법까지 이 시간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알아볼 거냐면요. 먼저 자궁내막 증식증이 대체 뭔지 기본 개념부터 딱 잡고요. 그 다음에 진단을 받고 나면 마주하게 될 아주 중요한 갈림길, 즉 두 가지 핵심 유형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이어서 왜 비정형성이라는 게 중요한지, 어떤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치료 후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이게 대체 뭔지 아는 것부터겠죠? 도대체 자궁내막 증식증이 뭔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자궁내막 증식증, 이름만 들으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개념을 딱 잡고 가야 뒤에 내용이 쉬워지니까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자궁 안쪽을 덮고 있는 이 자궁내막이라는 조직이 피로 이상으로 두꺼워지는 상태를 말해요. 마치 정원에 풀이 막 제멋대로 자라나는 것처럼요. 세포들이 너무 과하게 늘어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내용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자궁내막 증식증 진단을 받으셨다면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의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두 가지 핵심 유형, 과연 뭘까요? 바로 이 슬라이드가 핵심입니다. 모든 건 비정형성이라는 게 있냐 없냐 이걸로 갈려요. 비정형성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현미경으로 세포를 봤더니 모양이 좀 이상하다, 정상적이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비정형성이 없으면 세포 개수는 늘었어도 모양은 정상이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한 길이고요. 근데 비정형성이 있으면 세포 모양까지 이상해져서 암으로 갈 수 있는 훨씬 더 주의가 필요한 길이라는 거죠. 이 차이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 비정형성이라는 게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암으로 발전할 확률과 그냥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숫자로 보면 얼마나 큰 차이인지 한번 직접 보시죠. 먼저 그나마 안전한 길, 비정형성이 없는 경우부터 볼게요. 이 경우에는요, 20년 동안 지켜봐도 암으로 넘어갈 확률이 10%가 채 안 돼요. 비교적 낮죠. 그런데 비정형성이 있는 경우, 이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암으로 진행될 위험이 무려 40%까지 올라가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진단하는 그 순간에 이미 40% 정도에서는 암이 같이 발견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차이 때문에 비정형성 유무를 확인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비정형성 말로도 우리가 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있어요. 비만이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바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인다는 거예요. 이 에스트로겐이 자궁내막을 계속 자극하니까 증식증의 위험이 커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해하실 치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길이 나뉜다고 해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다행히도 각자 상황에 딱 맞는 명확한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위험도가 낮은 비정형성 없는 경우부터 보죠. 선택지가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젊고 원인이 해결된 분들은 그냥 지켜보기도 하고요. 제일 흔한 건 프로게스틴이라는 호르몬 치료로 자궁내막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는 방법이에요. 아니면 폐경 후거나 좀 확실하게 끝내고 싶다 하시면 자궁절제술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위험도가 높은 비정형성이 있는 경우, 이땐 표준 치료법이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자궁절제술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암으로 가는 길을 그냥 원천 차단해버리고 혹시 숨어 있을지 모르는 암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저는 앞으로 아이를 낳고 싶은데요? 또는 건강상의 문제로 수술은 어려운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길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바로 이 프로게스틴 호르몬 요법이 아주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우리가 흔히 호르몬 루프라고 부르는 자궁 내 장치예요. 이게 왜 좋냐면 먹는 약이랑 다르게 자궁에 직접 고농도의 호르몬을 쏴주거든요. 그러니까 치료 성공률은 확 올라가고 재발률은 뚝 떨어지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인 거죠. 즉, 자궁을 지키면서도 치료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치료 방법을 정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꾸준한 관리와 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술 대신에 약물 치료를 선택했다면 이후에 꾸준히 확인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치료 시작하고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조직 검사를 해서 잘 낫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이게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몇 번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괜찮아졌구나 하고 확인 도장을 받으려면 정상 결과가 한두 번 더 나와야 해요. 그리고 비만 같은 근본적인 위험 요인이 그대로 있다면 장기적으로도 계속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이 한 문장에 딱 정리해 줍니다. 조기 진단과 치료는 자궁 내막암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길에 서 있는지 정확히 알고 의료진과 함께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건강을 길게 또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